12번째 노트이고요. 요번에 살펴볼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근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미 살펴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성 쪽에 적용한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겠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속을 이용해서 자식들한테 자식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식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는 자식에 의존하지 않죠. 어떤 자식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프레임워크. 그래서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만든 걸 호출하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 썼던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하이 클래스의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거고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채워 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에서 그 알고리즘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골격에 있는 일부 메소드들을 하이 클래스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런 패턴이 되겠고, DIP 중에서도 상속과 상속을 통한 DIP 거기에 그 관련돼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가 아니라 프레임워크 형태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있는 예제를 좀 살펴보면은 커피와 티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두 개의 클래스가 내용이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커피를 실제 준비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가 필요하고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4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서로 이름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이름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서로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이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했었죠. 어떤 패턴을 쓰면 돼요? 어댑터 패턴을 쓸 수가 있죠. 얘를 어댑팅 해주는 거 하나 아니면 얘 어댑팅 해주는 거 해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위로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공통된 것만 뽑아내서 상속을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여전히 코드 중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도입해 가지고 요 prepare recipe라고 하는 이 공통된 알고리즘 그거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정의해 주고 그러면 여기 보면 파이널로 되어 있죠.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자식들이 재정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골격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4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 볼 워터와 포링 컵은 파이널이에요.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럼 이 2개는 이제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뼈대는 부모가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 뼈대 중에 일부 요소들만 자식들이 자기 자신에 맞게끔 재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1과 시도 2는 두 기존 클래스를 모두 수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 수정할 수 없으면 어댑터 패턴을 적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커피 애댑터 만들고 T도 T 애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한 다음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항상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의 스켈레톤은 뼈대를 정의하고, 그런데 이 중에 일부 단계는 서브 클래스한테 위임하는 그런 방법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는 서브 클래스들이 그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들을 자기 자신에 맞게끔 정의할 수 있게, 하지만 알고리즘의 뼈대는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나와요. 템플릿 메소드, 컨크리트 오퍼레이션,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 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를 패턴을 이해하려면 요 이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 템플릿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냐면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예요.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는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는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컨크리트 오퍼레이션은 자식들이 재정의할 수 없는 파트예요. 템플릿 메소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인데 알고리즘을 에서 필요로 어떤 단계를 정의하는 메소드인데 자식들은 재정의할 수 없는 거고,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은 자식들이 반드시 재정의해야 되는 거고, 훅은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저런 요소들 가지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템플릿 메소드, 그 다음에 이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메소드들은 크게 세 종류로 콘크리트, 애브스트랙트, 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애브스트랙트, 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렇고요. 이 콘크리트 메소드는 다른 말로 컴플릿 메소드라고도 해요. 근데 이 메소드는 이제 부모에 정의되어 있고 자식들이 재정의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로 수식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C++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 만드시면 되는데, 버추얼이 아니라 재정의 못하게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또 템플릿 메소드는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 메소드들은 밖에서 호출하는 메소드라기보다는 여기서 부르는 내부 함수예요. 내부 함수예요. 근데 내부 함수면은 보통 접근 제어를 뭘로 만들어? 프라이빗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뭐가 안 돼? 자식들에서 재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더 맞는 거는 퍼블릭보다는 이제 프로텍티드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독립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밖에서 호출하고 싶은 거는 템플릿 메소드예요. 템플릿 메소드인데 이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텍트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자식에서 반드시 재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바는 프로텍티드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C++는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훅 메소드는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빈 메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는 스킵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이제 뭐 파이썬 빼고 이것 때문에 되게 이거 시험 문제 내고 싶은데 파이썬 때문에 못 내. 파이썬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구성할 때 concrete 메소드는 어떤 접근 제어를 써야 되냐 아니면 어떤 수식어를 써야 되냐 이거 문제로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낼 수가 없어서. 네. 하여튼 이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이제 자바나 C++ 구현할 때는 각 메소드를 어떤 키워드로 수식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훅 메소드는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인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customer wants condiment, add condi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customer wants condiment를 return true로 이제 그, 그, 그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abstract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훅 메소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얘를 내가 false로 바꿨어요. 자식에서. 자식 false로 바꿨어요. 그러면 add condiment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add condiment는 뭐예요? abstract 메소드죠. 그러면 자식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또 빈 메소드로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customer wants condiment라고 하는 훅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훅하고는 조금은 이상해. 어색해요. 교재에 있는 거는. 근데 훅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제 어떤 단계는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은 걔는 이제 코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 기본적인 방법을 원하면 쓰고 요 기본적인 방법을 쓰기 싫으면 자식들이 재정의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이제 훅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얘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지 훅으로 만들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템플릿 메소드 내에 추상 메소드 정의한 단계가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식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너무 많이 정의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건 싫은 형태가 되죠. 콘크리트 베이스가 되면은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컴플리트이거나 훅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자식도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상수 계층 구조에서는 어디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좋아요? 맨 밑에 단말들만 생성하는 게 좋은데 얘는 이제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 쓴다는 거는 부모도 객체를 생성하고 자식도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소개하면서 요 얘기를 이제 할리우드 프린시플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프린시플은 Don't call us, we'll call you. 요게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호출이 바로 할리우드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할리우드 프린시플. 그래서 DIP 중에서도 이제 그 프레임워크 형태로 상속 관계로 만들게 되면 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해 놓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호출해서 내가 만든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리우드 프린시플로 형태로 프레임워크 형태로 만들면 의존성 부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존성 부패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의존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너무 복잡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의존 관계는 적을수록 좋고, 의존하더라도 뭐에 의존해야 돼요? 추상 타입에,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양방향이 안 돼야 되고, 주기가 안 돼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요소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그렇죠? 슈퍼푸 하면은 자식에서 부모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거에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위와 하위 수준 요소는 꼭 상속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위 수준 요소를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하면 상위 수준 요소이고,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하위 수준 요소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의존 관계가 복잡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많이 의존하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의존성 뒤집기 형태로 내가 사용하더라도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되겠고, 이제 상속 관계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don't call us, we'll call you. 요 개념이 적용되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템플릿 메소드가 꼭 이렇게 그 부모 자식 관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들다 보면 뭐 이런 애도 결국에는 템플릿 메소드라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정렬하는 코드잖아요. 근데 정렬한 코드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요 compare to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도 템플릿 메소드.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개념은 골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골격에서 요 부분만 내가 필요하게끔 정의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템플릿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오리지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개념은 이제 부모의 템플릿 메소드, 알고리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 단계는 자식에서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라이브러리에서도 템플릿 메소드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FX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론치가 대표적인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제 이 스타트를 재정해 가지고 화면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셋에 있는 add 메소드도 템플릿 메소드이고요. 왜냐하면 셋은 이쪽 자바에서는 이제 해시맵 그리고 트리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메소드는 이제 상속을 이용하는 건데, 똑같은 거를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는 만들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스트래티지 군. 그래서 이제 여기다 껴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장점은 뭐겠어요? 항상 이렇게 헤세이를 쓰면 장점은 뭐예요?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꾸는 게 뭔가 실행 시에 바꾸는 게 필요하면은 상속보다는 이제 헤세이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어렵게 되는 문제는 훅 메소드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선택적으로 만들게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뭔가 이제 훅이 없다. 아니면 훅이 있지만 훅을 나름대로 이런 형태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이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시행 시간에 바꿀 일이 없어.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템플릿 메소드 패턴 형태로 구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쓰다가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전략 패턴 스타일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뭐 얘는 그렇고, 그 다음에 관련 리팩토링. 이제 어떤 두 개의 클래스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유사하면은 얘네들을 끄집어 올라와 가지고 조금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F는 AP, AQ를 부르고 얘는 AP만 불러. 그러면 N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요 F에서는 요 NGH 형순으로 부르게끔 하면은 이제 템플릿 메소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상속 관계로 했는데 두 개의 메소드가 되게 유사해. 근데 조금은 달라. 그러면 그거를 상위 메소드로 템플릿 메소드로 옮기면서 이제 만드시면 이제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 중복을 자식 클래스에서 중복, 약간은 완전 중복은 아닌데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는데 걔를 뭔가 통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끝났네 벌써.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제 비헤이비어 패턴이고요. 메소드를 위한 골격을 제공하여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의 특정 부분만 재정해도. 그러니까 요 골격은 그대로 가야 돼. 가야 되지만 그 골격에 있는 몇 가지 단계들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써서 골격은 고정시키고 조금은 이제 밑에서 유연성을 주는 거죠. 워낙에 이렇게 하면 요걸 이렇게 얘를 뉴에서 쓰시면 요 형태대로 이제 동작할 때고 요걸 쓰면 요 형태로 동작할 거예요. 모든 자식 클래스의 공통으로 정의하는 메소드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요걸로 만들어주면 이제 코드 중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제정인 메소드를 제어해야 될 때도 이런 식의 어떤 코드들, 특히 이제 우리가 DIP에서 부모가 필요한 메소드지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식들이 만들어야 되면은 앱스트랙트로 만들고 나는 필요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각 자식에 맞게끔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를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어떤 단계는 컴플리트로 할지, 앱스트랙트로 할지, 훅으로 할지, 요거를 이제 결정해야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훅은 어떤 애들은 훅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 하이 클래스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 패턴은 원래는 이제 특정한 메소드만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제 템플릿 메소드는 알고리즘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꾸는 거고요. 그 일부만 바꾸는 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전략 패턴처럼 해서 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성 부분에 이제 특화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애가 얘 하나예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하이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는 이제 훅 메소드나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뭘로 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셀렉트는 컴플릿 메소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밑에서 재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가 앱스트랙트고 얘는
이제 훅이 되는 거죠.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밑에서 재정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택배로 전달되는 거고, 계좌이체 하면은 로켓 배송으로 해주는 거죠. 파이썬은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다 끝났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